테슬라 소식입니다. 슈퍼차저팀 공중분해 500명 팀원 전원해고. 테슬라의 급속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 관련 팀이 공중분해됐다. 전기차 업계의 급격한 침체 속에서 테슬라의 과격한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전날인 29일 슈퍼차저 그룹 책임자인 레베카 티누치와 신제품 책임자인 데니얼 호가 팀 전체와 함께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내부 구성원에게 알렸다. 슈퍼차저 그룹에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중 하나이자 테슬라의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였다. FT는 전 세계에 5만 대 이상 설치된 슈퍼차저 인프라 운영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팀 전체가 공중 분해됨에 따라 앞으로 테슬라가 충전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논평했다. FT는 4월 중순 공공정책부서 리더였던 로한 파텔도 회사를 떠나며 이 부서도 해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규모 감원은 테슬라의 연속된 구조조정 중 하나다. 테슬라는 4월 초 간결하고 혁신적이며 배고픈 회사가 돼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메모를 통해 이번 조치를 통해 인력과 비용 절감에 대해 절대적으로 강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며 일부 경영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어 우수성, 필요성, 신뢰성 테스트를 명백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관리자는 사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테슬라의 슈퍼차저 팀 해고가 적절한 판단이었는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분석이다. 테슬라가 구축한 세계 5만 개의 충전 네트워크는 업계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테슬라는 최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등 여러 경쟁사와 맥스 충전 표준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에서 일했던 조지 바하드는 링크드인에 자신이 해고됐다는 글을 올리며 충전 네트워크와 업계 전반에 걸쳐 우리가 해온 모든 흥미로운 작업들에 어떤 의미가 갖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썼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느린 속도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슈퍼차저 부지가 완공되고 일부 새로운 부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슬라의 과격한 구조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최근 1분기 매출이 약 10%가량 감소해 2020년 초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새 AI 서비스는 온디바이스 AI, 다음 달 WWDC에서 공개된다. 애플의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온디바이스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다른 빅테크에 비해 뒤처진 AI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서다. 애플은 새로운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일부 기능을 오는 6월 열리는 14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4월 3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 자체 AI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애플의 새로운 AI 서비스가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될지 아니면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온디바이스 형태로 나타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애플의 새 AI 서비스는 애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실시간 통역처럼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는 AI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애플의 새 AI 서비스는 올해 가을에 공개될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구상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는 애플의 모든 앱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리를 포함해 음성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개인 비서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에릭 우드리는 일반 소비자들은 애플의 WWDC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한두 가지 AI 기능의 프리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WSJ는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드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카네기 멜론대에서 애플에 영입된 루슬란 살라쿠트디노프 전 교수는 애플이 기기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애플은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칩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아이폰에 탑재한다면 아이폰 판매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플은 오랫동안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지만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비저블알파의 추정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AI에 절박한 이유다. 현재 구글 AI를 총괄했던 존 지안난드레아를 비롯해 구글의 전직 핵심 인사들이 애플의 AI 팀으로 활동하면서 애플 온디바이스 AI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FT의 설명이다. 애플은 지난 2018년 최고 AI 임원으로 존 지안난드레아를 영입한 이후 경쟁사로부터 최소 36명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구글 출신 인력을 타깃으로 삼았다. 한편 팀 쿡은 이미 수차례 애플이 광범위한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책임감 있게 투자하고 혁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AI 클라우드 수요에 아마존 영업이익 3배 늘었다. 아마존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업계의 빅3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아마존은 1분기 매출이 1,4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5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 48억 달러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주요 사업인 클라우드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245억 달러를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7.6%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기업들이 클라우드 지출을 줄이면서 오즈 성장세가 다소 느려졌지만 생성형 AI 수요가 클라우드 부문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고 아마존은 밝혔다. 오즈는 생성형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AI 플랫폼과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아마존 큐라는 기업용 AI 챗봇도 출시했다.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1위 기업이지만 경쟁사인 구글 MS에 비해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AI 분야 투자를 꾸준히 단행하면서 실적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앤디 제시는 우리 앞에 큰 기회가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기술 분야에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광고 부문 수익도 증가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의 광고 효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 급증했다. 비용 감축도 한몫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2만 7천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올해 1분기에도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클라우드 업계는 AI로 인해 올 1분기 호황을 누리는 모습이다. MS도 1분기 매출이 6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AI를 탑재하며 확대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매출은 31% 증가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미 최대 미디어 그룹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계약. 구글이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인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보통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30일 보도했다. 뉴스코프는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의 모회사다.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WSJ 등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에서 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계약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이번 계약은 구글과 뉴스코프 간의 오랜 파트너십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뉴스코프 측은 구글과 사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서도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은 없었다고 말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앞서 지난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로부터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